안녕하세요.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선에 숨겨진 그 심리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의 느낌이 보다 더 강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원형, 다각형, 그리고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형태, 즉 모양의 심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사람의 지각은 모든 시각적 구성에 어떤 결정적 요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요소가 사람들의 인식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면 우리는 날카롭다, 또는 어떤 물건을 보면 부드럽다, 또는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겠는데요. 형태는 말 그대로 2차원적 표면에 3차원적 물체의 환상을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림자가 빠져버리면 입체적인 부분도 평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화면 내에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의 구성 안에 어떠한 형태의 물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갖고 있는 심리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집을 올려놨는데요. 저 집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과 사각형이 결합돼서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그리라 그러면은 삼각형 하나에다가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기본적인 형태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알브레히트 듈러의 두 발의 연구라는 사진을 그 그림을 갖다 놨는데요. 그 그림을 우리가 분해하다 보면 저렇게 제가 흰색으로 칠해놓은 그런 형태의 사각형과 곡면과 이런 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알브레히트 듈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하는 손을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과 모양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보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양의 심리학은 모든 모양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 부여된 의미는 우리가 보통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시적 요소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양에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원, 삼각형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하고요. 직선과 곡선 또는 나선의 선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 이렇게 하면요. 성공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각형은 균형과 보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과학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그런 의미적인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징성 자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이 강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강좌 첫 번째 테마인 삼각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삼각형은 종종 우리한테 인내와 성취를 나타내요. 그래서 넓은 베이스 자체는 투쟁이나 여정을 암시하는 반면에 뾰족한 꼭대기점은 목표를 구체화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탈이나 인터넷에서 성공을 검색하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사진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성공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상에 올라 있는 모습, 삼각형 꼭대기에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연관되는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삼각형을 따라서 맨 꼭대기 또는 특정한 부분,
부분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삼각형은 흥분, 위험, 균형, 안정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의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삼각형 구성을 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시선을 어느 한쪽으로 유도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역동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삼각형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회화나 사진에서는 3분할의 법칙 또는 골드 트라이앵글이라는 것 자체를 사진 작가들이 즐겨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황금 삼각형의 법칙을 써가지고 화면의 기본 구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조화롭고 대칭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각형으로 요소를 잘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배가 있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배 자체를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공간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천막을 세우기 위해서 사다리 위에 있는 삼각형, 그 다음에 천막의 지붕에 해당되는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을 촬영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삼각형도 있지만 암시적 삼각형이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삼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붉은색의 파라솔의 붉은색 부분과 봉투를 들고 있는 여자분, 그 다음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남자분, 이 세 분이 한꺼번에 세 포인트가 연결이 돼서 암시적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인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과 심리적 부분으로 양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사진이 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구성과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제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울타리 부분하고 나무 부분을 찍어놨잖아요. 저게 자체가 이제 가상적인 형태의 심리적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밑변 자체가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꼭지점을 향해 가지고 시선을 움직여주는 요소, 그래서 원근감의 요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지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뭐 키보드다 그러면 좌측, 우측, 상하 이런 마크가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마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연히 위를 누르면 위쪽이라는 거 개념이고요. 아래를 누르면 내려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형은 보는 사람들의 심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향해서 시선을 유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을 가시적이냐 또는 심리적이냐 방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각형이에요. 물론 사각형에는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이 있죠.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사각형일 거예요. 이제 건물, 버스, 스마트폰, 벽, 어떤 가구류, 그 다음에 여러분 들고 다니는 책, PC 앞에 있다면 모니터, 이거 자체가 전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구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각형을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직선의 교차가 90도 각도에서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끔 신뢰성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면서 건물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사각형으로 높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신뢰와 권위를 건물에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찍은 사진이 석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 전부 사각형을 기본으로 배경에 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사각형은 우리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정리된 듯한, 정돈된 듯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은 긍정적 속성이 물리적 개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 또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과 각도는 사진에서 정면의 붓을 잡는데 매우 완벽하다 또는 함께 쌓으면 질서를
만들어 놓는다. 그 질서는 역시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율과 강도, 용기, 보완, 신뢰성 등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사각형 앞에 있을 땐 그 사각형들이 전경에 있던 배경에 있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정리된 그 다음에 딱 느낌이 강한 이런 식의 보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두 장의 사진도 하나는 홍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하나는 이제 모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이지만 사각형을 이렇게 잘 배치시켜 놓으면요. 복잡한 구성 또는 혼란스러웠을 때 이 사각형이 시선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되게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서는 이 사각형을 프레임 속에 넣어두시면 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단순한 느낌이 들어가고 보는 사람한테 시선을 끌어주면서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각형은 남성적인 부분의 의미와 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같은 특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잘못하면 사진이 딱딱해지거나 시선의 흐름을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켜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끔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현대 도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각 안에 아마 갇혀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시사진이라든지 거리사진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찍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되게 상징적이고 안정적이고 강한 힘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원형입니다. 이건 인공물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고 자연에서 되게 많이 존재하는 원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원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있거든요. 회전의 의미. 그래서 좀 순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계속 이렇게 회전되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제가 왼쪽에 썼던 사진은 이제 길상사에서 촬영한 부분인데 앞에 이제 문을 걸어가지고 원형의 문을 전경에 두고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등을 찍을 때 다 이렇게 비춰주고 찍으면 연등 자체가 이제 화려하고 넓어 보이지만 이렇게 갖다 뒀을 때는 되게 강렬하고 임팩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형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가려주는 방식을 썼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건 이제 공사장에서 저쪽에 반대편으로 공사장 배수구 우리가 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로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밝은 부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밝은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면서 원형의 부드러운 느낌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은 되게 매끄럽고 날카롭고 각도가 없죠.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행복하고 평온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이제 원형은 주로 여성성에 대한 부분들, 직각이 정사각형, 사각형이 남성성이었다면 원형은 여성성에 대한 부분, 다음에 우주, 마술, 미스테리 또는 영혼이 이렇게 회전할 거, 순환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안쪽에 들어가서 밖을 찍은 거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청사에서 계단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게 서클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온한 느낌과 같이 이렇게 동일한 느낌, 같은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원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배열되면서 그 자체가 원형이 계속 많이 들어간 패턴이 보일 땐 되게 보는 사람한테 편안한 느낌을 좀 줍니다. 차분하고 이렇게 화면상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복잡한 선들이 많을 때 원형이 추가되면 원형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시선을 원형이 끌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쭉 수직인 나무 숲에서 여인이 플라워풀을 들고 있는데 그 플라워풀로 우리는 시선이 가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되게 복잡했을 때는 원형을 추가하면 원형 안에 임팩트 있게끔 우리의 관심도가 가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했을 때도 원형적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서클을 활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을 사용하면요, 이렇게 좀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미지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피사체의 상자가 있는 이렇게 사각형을 배치하면 쌓아 올라가는 듯한 느낌과 딱딱함, 그다음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물론 이제 사각형을 잘 써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가요. 사각형 안에 이렇게 정돈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만 이 원은 주요한 관심사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형이 들어왔을 땐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그쪽으로 시선이 유도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피사체를 찾을 때 저런 인공적인 원도 좋고 자연적인 원형도 좋고 원형 자체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게 재미난 사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항은 다각형입니다. 즉 우리가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 육각형 이런 다각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각형은 강도나 구조에 가는 거로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 자체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신비로운 형태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눈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육각형 형태로 벌집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각형의 대표적인 형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형태로 건물이나 요즘 이렇게 우리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물건에도 사각형을 벗어나거나 원형을 벗어나서 다각형이 도입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카메라 웍 안에서도 다각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보는 사람에게 시선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역할, 그리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각형은 이 복잡성 때문에 미래적인 부분, 유니크하면서도 이렇게 미래의 상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터널이라든지 모든 물건들이 거의 다 다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각형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진에서 프레임을 가져오면 되게 이렇게 모던하고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다각형으로 해가지고 보여지게끔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흔하지가 않죠, 주변에. 그래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한테 시선을 많이 끌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림자,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그림자에 의한 다각형 사진이고요. 맨 끝에 사진은 비눗방울이죠. 비눗방울 자체의 다각형 자체를 보여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각형 구조가 이미지 안에 들어가면 시선이 다각형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에 임팩트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곡선입니다.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인간은 직선보다도 곡선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부드럽기 때문이겠죠. 직선은 딱딱하고 움직일 수 없지만 곡선은 이렇게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곡선을 보게 되면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DP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물도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곡선들, 또 자연에서 많이 보여지는 곡선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곡선을 좀 도입하면 유동적이면서도 동적인 느낌과 아울러서 부드러운 느낌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곡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체의 여성의 신체 자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섹슈얼리티 부분도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곡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에서 표출되는 부분들의 느낌 자체를 별도의 느낌으로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을 좀 많이 모델로 쓰기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곡선에서 갖고 있는 특징, 상징적 의미를 갖다가 차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건축, 자동차 뭐 이게 전체적으로 요즘은 이제 건축하고 자동차에서 이런 디자인이 사용이 되면 섹시한 느낌이 들어간다. 부드럽다. 그러면서도 강렬하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 의미로서는 곡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영원하다, 여성스럽다,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우주, 코스모를 상징한다. 다음에 마술, 미스테리 이런 식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도 되게 많고요. 자연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곡선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각적 목적을 위해서 곡선을 사용하면 눈이 이미지의 초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조할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사각형보다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리고 운동의 이미지가 곡선 안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이나 원 또는 곡선을 시각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에 곡선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곡선을 잘 끌어다가 넣으시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다이나믹한 형태로 내용이 풍부해지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선이죠. 나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선인데요. 이렇게 눈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재미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복잡하다 그럴까?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해주는데요. 예술에서 나선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예술적인 건축가들 같은 경우가 짓는 그런 건축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선을 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선은 일반적으로 조개 껍데기에서도 나선이 발견되고요. 우주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성은 수학자, 과학자, 예술가 모두가 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중의 나선은 되게 묘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선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이렇게 미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미래적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찍으실 때는 그 나선을 충분히 잘 살려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나선은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사진을 배울 때는 이제 골드 트라이앵글 전에 피나보츠, 즉 그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피보나치의 수율이라는 황금 나선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황금 나선에 맞추는 형태로 작가들이 많이 사용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피보나치의 수율을 맞추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비율에 맞으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구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나선은 성장, 창의성, 평온, 진흥 이런 형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나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구두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좀 내려다볼 것이냐, 올려다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 어디가 초점이 집중되느냐, 집중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강렬한 이미지를 갖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영화에서도 나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형태를 이끌어내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완벽하게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형태를 어떻게 활용해서 찍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선은 사람들이 보도록 강요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이 나선형 자체를 갖다가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황적인 느낌이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느낌으로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양의 조각공원에서 촬영된 부분이지만 저런 나선 속에서 어떤 피사체를 넣어서 같이 촬영을 해 놓으시면 되게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비율도 잘 맞는 그런 구성의 사진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선이죠. 그래서 시각적 도구로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선마다 시청자한테 다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직선에는 이제 수직선, 수평선, 그 다음에 사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구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향해서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또는 강렬하다, 또는 어떤 이렇게 대쪽 같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을 향해서 직선이 이렇게 각도를 이루는 경우는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불안감과 역동성을 같이 표현한다라고 봐주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놓은 사진들이 수평선하고 수직선, 또 면과 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를 촬영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선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새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섹션으로 나눠서 같은 화면 안에 선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 보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보이지만도 이렇게 본인이 보는 형태의 수순이 있어요. 그래서 항목에 수순이 부여되기 때문에 수평선을 먼저 볼 것이냐, 수직선을 먼저 볼 것이냐, 또는 사선을 먼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구성을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패턴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선은 이미지를 보는 방식을 되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사각형을 어떻게 해서 직선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시켰느냐, 사선을 어떻게 배치시켰느냐, 또는 수평선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느낌.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7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심리적 요소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먼저 번 강의해 놓은 기하학적 사진에 대해서, 기하학적 사진 촬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은 더 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사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 심리적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